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출연자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작진의 아쉬운 공간 설정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나는 솔로 26기 현재 방송은 3회차까지 진행이 됐고 출연자들의 시점으로 치면 2일차 저녁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어떤 연애 서사를 위한 빌드업이라든지 이렇다 할 갈등 상황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다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하며 몸을 사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물에 대해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 인물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으니 이번 기수를 보면서 자꾸만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뭐냐면 이 출연자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끌어내지 못하는데 공간이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기수는 계절적으로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라 외부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공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요. 다행히 카페 같은 공간이 있기는 해서 출연자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대화도 하고 인터뷰도 추운데 밖에서 패딩 입고 덜덜 떨면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하니까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다른 기수들은 웬만해선 첫날 저녁엔 외부에서 바베큐 해먹으며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마음이 살짝 드러나기도 하고 뭔가 빌드업이 되잖아요. 다 같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음식 준비도 하고 세팅도 하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출연자가 뭘 하고 있으면 은근히 도와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그중엔 뭐 고기 굽는 사람도 있고 그만 굽고 이리 와서 좀 드세요 하며 챙겨주기도 하고 뭐 쌈을 싸서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시선이 분산되니까 살짝 산책 한번 하실래요? 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 기수의 공간을 좀 살펴보면 숙소 한 동을 공용거실로 설정해서 공용거실이 단독 건물로 되어 있고 남녀의 숙소가 각각 둘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거실로 갑시다 하고 가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비워져 있는 공간인 셈인 건데 이렇게 공용거실이 단독으로 있는 구조가 뭐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골드 특집에 눈이 펑펑 왔던 예전 14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급으로 숙소가 좋았었거든요. 궁전처럼 2층으로 된 독채에 중간 계단이 있고 2층은 남자 숙소, 1층이 공용 거실로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서 눈 오는 바깥 풍경도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편했고 복도나 계단을 지나다가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고 산책 대신에 2층 방에서 주로 대화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번 숙소는 공용 거실의 접근성도 그렇지만 문제는 공용 거실에 그 망할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 배치인데 이건 마치 무대화된 공간 같아요. 참 별것도 아닌 테이블 배치인데 그게 사람을 무의식 중에 경직되게 합니다. 디귿자 구조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은 앉은 방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앙이나 전면을 향합니다. 보통은 벽에 걸린 TV를 다 같이 뭘 먹으면서 시청할 때 이렇게 배치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배치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테이블에 앉은 출연자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연자들의 시선이 반대편 벽이나 비어있는 중앙부로 집중되는 형태이고 출연자들이 앉은 맞은편, 시선이 모이는 곳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고 제작진도 한두 명 앉아 있더라고요. 출연자들은 서로를 본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허공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멀찌감치 앉은 출연자를 멀뚱히 보고 있기에도 애매하고 큰 소리 내서 원격으로 말을 걸기에도 성격에 따라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은 사람과만 대화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되죠. 그래서 처음 이 자리에 모두 모였을 때부터 광수의 원맨쇼가 이루어졌잖아요. 뭐 광수는 어떤 공간에서든 쇼 무대를 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안 그래도 나이가 찬 출연자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런 구조는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이 출연자들에게 계속 상기시킬 것 같습니다. 서서히 카메라의 존재에 익숙해지다가도 문득문득 나 지금 방송 중이지 진짜 나를 드러내도 될까? 하는 불안이 생기기 딱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시선이 중앙으로 모이고 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든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면 앉아있는 사람들 전원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꽂혀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리 이동을 한다거나 누구를 은밀하게 불러내기에도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벽에 기대 앉은 사람들 같은 경우 화장실만 한번 가려고 해도 옆 사람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벽에 붙어서 피해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공간이 여유로운 자유로운 배치는 이동 자체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누군가의 옆자리나 앞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 명분이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선 움직이는 그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교류가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감정은 눈치로 바뀌고 호감은 전략으로 포장돼요.
소심한 사람은 더 움츠러들고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리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소극적인 옥순, 순자, 또 남자 중에서는 내향적인 영철, 상철이 아예 목소리를 잃잖아요. 또 자리 위치에 따라서도 끝쪽에 앉은 사람은 옆 사람이랑 원활한 대화가 없는 이상 물리적으로 소외가 돼요. 예를 들어 광수가 부대찌개 하려고 일어났을 때 그 옆에 앉은 현숙이 따라 일어나서 두 명이 비게 되니까 끝쪽에 앉아있던 상철 혼자서 한참을 뚝 떨어져 앉아있는 꼴이 되더라고요. 또 한가운데 앉았던 영수도 양쪽 코너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하니까 중간에 멀뚱히 소외가 되는 느낌도 좀 있었고요. 또 반대편 끝에 앉아있는 영자와 영철은 정말 두 사람만 대화를 하게 되고요. 영자 같은 경우는 영철이 관심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커플같이 굳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두루두루 이야기하며 소통을 하고 싶었을 텐데 좀 고립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뭐 영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영자는 영철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며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 맞은편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옥순이 옆 사람들에게 자꾸만 뭘 시키게 된 것도 옥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 도드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에 앉은 여자 3명, 옥순, 순자, 영숙이 첫인상 0표라 더 분발을 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이 코너에 셋이 고립이 돼서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저 매력 발산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무려 13명이 식사를 하는 곳인데 주방 조리 공간도 너무 협소해서 도마 하나 놓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같이 하며 가까워지는 그런 그림마저도 보기가 비교적 어렵겠죠. 모두가 모두를 두루두루 볼 수는 있지만 누구와도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가까워지기가 힘든 매우 경직된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안 그래도 낯설고 긴장되는 방송 초반의 이들의 감정을 누르는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너무 억지일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손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야 어떤 관계든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공간의 디자인이 럭셔리해야 하거나 인테리어가 뭐 훌륭해야 하거나 넓어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공간이라는 건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안에서의 위치를 해석하는 거라고 해요. 성격에 따라 내가 이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할지 선정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자리도 각자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긴 테이블이라면 중앙이랑 사이드 그 사이쯤을 선호하거든요. 너무 주목받긴 싫고 그렇다고 소외되기도 싫고 특히 나는 솔로처럼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빠르게 계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생존이나 번식을 위해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되는지 인식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직도 누가 나를 보고 있냐로 위협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누가 빤히 쳐다보면 뭘 봐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실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급 펜트하우스가 물리적으로 최상층에 위치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고층 펜트하우스라는 건 공간 심리학의 하나의 상징 같은 거고 그 이유는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고 본인이 감시자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려다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지만 올려다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운 감시의 시야 밖에 존재하는 공간의 절대적 우위에 있는 거죠.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비로소 진짜 자아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디귿자 구조는 출연자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구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예민하거나 방어적인 사람에게는 묘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이 공간의 중요성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디테일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2번이 제일 그렇습니다. 공간의 구조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사례도 많이 있죠. 인간이 공간 안에서 물리적 거리나 배치, 시선 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한다거나 협상에서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기수의 디귿자 테이블은 거의 감정 억제 장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시선이 집중되고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든지 은밀하게 신호를 주는 비언어적인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찰당하는 구조. 저는 감정이 피어나려면 공간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이블 배치가 아직 초반이라 적극적인 PPL 상품 홍보를 위한 전시장 같은 배치였는지는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제작진한테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테이블 구조가 불편한데 혹시 옮겨도 되는 거냐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공간 섭외 한계나 협찬 같은 제약이 있겠지만 최대한 출연자들의 동선을 고려해주고 심리적인 은신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최대한 가면을 벗고 감정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청자도 시청자지만 제작진이 정말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놈의 디귿자 테이블 하나 가지고 또 잡설이 엄청 길었는데요. 워낙 이번 기수가 아직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